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정수론 8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ax 플러스 by는 g라는 이런 선형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막 이런 표를 그려가지고 구했었잖아요. 여기다가는 뭐 x, y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x 플러스 by의 값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구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방법의 이름을 깜빡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계산해 나가는 방법을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긴 해요. 이거는 뭐 그냥 이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ax 플러스 by는 g라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죠? 사실 이미 4강에서부터도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던 거죠. 그러면 그 해가 대체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해는 무수히 많기는 해요. 부정 방정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이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떤 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해를 x0, y0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의미의 해 x1, y1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 x1과 y1은 이 x0와 y0와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x1, x0는 같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y1, y0.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x1은 이 x0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걸 거예요. 왜냐면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알파는 0이 아닌 수여야겠죠. 물론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y1도 마찬가지로 y0에 뭔가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y1과 y0가 같지 않은 수 맞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g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게 당연히 또 다른 해니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ax1 플러스 by1은 g.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x0와 y0로 표현을 다시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x0 플러스 알파 플러스 b, y0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g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ax0 플러스 a알파 플러스 by0 플러스 b베타는 g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 ax0와 by0 이 부분은 어차피 g랑 같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x0, y0도 이 ax 플러스 by라는 방정식의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0, y0도 이게 g가 나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은 더해서 g가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을 g라고 하고 남은 값들을 써줘 볼게요. 그럼 a알파 플러스 b베타는 g 이렇게 되면서 g가 어차피 날라가죠. 그래서 뭐가 돼요? 그쵸? a알파는 이쪽을 좀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b베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 g라는 것은 ab의 gcd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분명히 양변을 g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a와 b의 공통 인수가 g니까요. 그래서 약분을 해줘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g분의 a. 이건 정수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g에 의해서 a는 약분이 가능한 숫자니까요. 그래서 그냥 g분의 a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이것도 g에 의해서 약분이 되죠. 그래서 g분의 b,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어차피 이게 등호니까 g분의 a라는 값이 이쪽 우변을 전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g분의 a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g분의 b 베타를 나누고요. 반대로 이 g분의 b라는 값도 이쪽 좌변 전체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일단 g분의 a와 g분의 b는 서로서예요. 왜냐면은 a와 b의 공통인수가 g였는데 그걸로 나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g분의 a와 g분의 b가 공통인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g분의 a가 이걸 전체적으로 나누지만 얘네 둘이 서로서기 때문에 g분의 a는 베타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분의 a가 베타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여러분들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증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증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가 뭐냐면, 어떤 숫자 c와 d에 대해서 얘네들의 gcd 값이 1일 때, 그러니까 서로소일 때 이 c가 어떤 dk라는 값을 나눈다면 이 c는 k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서로소일 때, 여기 조건이랑 똑같죠? 그럴 때 이 c가 dk를 나눈다면, 그쵸? 이 c가 이 전체를 나눈다면, 그럴 때 이 값은
베타를 나눌 것이다. 그쵸? K를 나눌 것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C와 D가 서로서니까 C가 D를 나누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C가 이 D와 K가 곱해진 애를 나누려면 결국에는 C가 K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 성질에서 어떤 소수 P가 어떤 두 숫자가 곱해진 A와 B를 나눈다면 P는 A를 나누거나 혹은 P는 B를 나누거나, 그런데 이 P가 A를 나누지 않으면 그럼 P는 B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C가 지금 이 두 개 곱해진 DK를 나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C가 이 D를 나누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K를 나눌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C는 지금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수라고 말한 적이 없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C가 K를 나누긴 할 텐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증명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GCD C와 D가 1이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그쵸? 이 C와 D를 이렇게 선형 방정식의 꼴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게 GCD 값이 되는 방정식의 해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해를 뭐라고 할까요? x0, y0라고 해보죠. 그러면 해가 x0, y0니까 대입을 해서 x0, y0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 정도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k를 곱해보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결국엔 ckx0 플러스 dky0는 k가 되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여기 두 개의 항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은 C에 의해서 당연히 나눠지죠. ckx0니까요. 여기 대놓고 C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C가 DK를 나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C는 DK를 나누니까 그걸로부터 C는 DKY0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해양 전부 다 C에 의해서 나눠지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 더한 것도 그럼 당연히 C에 의해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K는 뭐예요? 그쵸? 결론적으로 K는 C에 의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K가 C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지, 아까처럼 소수의 나눗셈 정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C는 여기서 소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얘가 베타를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G분의 B가 이 전체를 나누는데 G분의 B와 G분의 A가 서로 소니까 얘가 얘를 나눌 리는 없고 얘가 알파를 나눌 것이다. 이 밑에 정리에 의해서요. 그래서 G분의 B가 알파를 나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볼 때 이 알파와 베타가 결국엔 각각 이 숫자들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분의 B는 어떤 배수 K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베타는 G분의 A의 배수니까 G분의 AK2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기다가 알파와 베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A G분의 B K1 이꼴 마이너스 B G분의 A K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G 똑같고 A 똑같고 B 똑같잖아요. 그래서 양변이 결국에는 K1이 마이너스 K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K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알파와 베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그쵸? G분의 B의 K, 베타는 마이너스 G분의 A의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가 결국엔 어떤 숫자였어요? 한번 축소를 해볼까요?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 임의로 뽑은 또 다른 해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해준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AX 플러스 BY는 G라는 해의 형태는 모든 해가 결국에는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나온 해 있잖아요. 그 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건데 그 알파가 결국엔 뭐라고요? G분의 B의 K,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왔던 그 해 Y0에다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G분의 A의 K, 그쵸?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런 꼴의 해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사실은 선형 방정식이 G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